이 정청구 이사장님이 종교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최근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글로 써주신 부분들이 지금 앞에 놓인 페이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의 연장선으로 정청구 이사장님의 종교적, 불교적 그 인공지능 윤리의 불교적 입장 아니면 쟁점 또 질문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사장님의 종교적 쟁점, 불교적 입장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용화 박사님께서 발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절 보고 뭐 출판사에서 무슨 거기 뭡니까 그게 서평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고용화 박사님이 주로 이제 종교적 쟁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좀 써달라 그래서 쓴 것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용화 박사님은 그 인공지능과 그 윤리 문제에 관해서 그 논문 쓰시고 또 책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평한 것은 뭐냐면은 역시 그 전문가답게 그쪽에서 이제 윤리 의식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한 상관관계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한 3년간을 통해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고용화 박사님의 논문과 책은 그냥 무슨 이론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한 300명인가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3년 동안의 계속적인 인터뷰와 그 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좀 과학적인 그런 자료로 뒷받침된 그런 책이라 상당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교적 쟁점을 주로 말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고용화 박사님이 그 윤리성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책임성, 안전성 이런 윤리성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생각해야 될 윤리성 문제를 아주 광범위하게 잘 다루셨어요. 그래서 제목도 책의 제목이 AI 이데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철학에서 플라톤이 그 이데아론을 제기했잖아요. 사물의 본질에는 이데아라는 게 있어서 이데아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이상이죠, 이상. 모든 사물은 그 자체는 하나의 의미가 없고 그 이데아가 이제 사물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화 박사님은 제목에서부터 자기가 이제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갖춰야 될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을 아마 구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우리 고용화 박사님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많은 그 지식과 그런 걸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첫 번째는 우선 제일 처음에 그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8년인가요?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 그 바둑구단하고 대결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바둑도 알고 인공지능도 아는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이세돌 구단한테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 기업의 이익을 부추기느냐. 당신은 진다. 어떻게 인간이 말이지 기계하고 계산 능력에 있어서 대결을 하느냐. 옛날에도 우리가 주산을 발명했죠. 주산. 옛날에 그냥 뭐를 했는데 주산을 발견해서 주산 발견한 다음에 완전히 인간이 그 기계 조그만 주산인데 못 이겼어요. 주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됐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게 불공정 게임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알파고하고 이세돌은 불공정 게임이에요. 왜냐면 알파고는 혼자고 이세돌은 혼자고 알파고는 수십만 대 그 컴퓨터가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수백 명의 그 바둑 기자들이 거기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둑의 기본 원칙은 1대1 대결입니다. 1대1 대결. 옆에서 훈수해도 안 돼요. 1대1 대결이고 훈수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훈수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기계가 갖다가 하는데 이건 대결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사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파고는 이세돌하고 바둑계에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무시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유리성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유리성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리성은 약해요. 유리에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법을 가지고 강제도 안 따르는데 어쨌든 법적인 강제까지 빨리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인공지능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발전시키고 선전하는 그런 그 알파고나 그런 구글과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은 하나의 그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그 인공지능으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고 선전을 많이 해요. 불교계나 무슨 종교계도 뭐 그 보호살이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있거든요. 인간한테는 불성이라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인간이 기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성도 지금 많이 그 알파고까지 도전해서 이세돌이 이긴다고 그렇게 지식을 많이 자랑을 하는데 지식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갖다가 이제 음성을 그 AI로 변형을 해가지고 글자로 변형시키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사용을 해요. 부류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동영상을 집어넣으면은 내 음성이 글자로 변형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좋긴 좋은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글자로 변형을 해도 내가 계속 손을 봐야 돼. 왜냐면 틀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틀리냐? 제가 예로 한번 얘기하면은 제가 원효대사에 관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영어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영어로 교환을 시켰더니 제가 이렇게 검사해서 보니까 엄청난 실수가 발견됐어. 원효대사의 그때 당시에 그건 뭐냐면 불교에서 성교량이라는 게 있어요. 비량, 성교량, 그런 논리학의 근거가 있는데 비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비교를 해서 사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교라는 것은 비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인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은 다 옳다. 이렇게 보는 게 성교량이거든요. 성인의 가르침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근데 원효대사까지만 해도 성교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더 발전하면은 비량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성교량이라고 쓰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원효대사가 나라고 아마운트 오브 섹스얼 인터코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한 완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그 성교라고 한자로 성인성자에 가르칠 줄 자를 아니고 한글로 성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섹슈얼 인터코스 그걸 제대로 가지고 번역했네 뭘 그래. 아주 나라고 어마운트 오브 섹스얼 인터코스라고 썼어. 그러면 깜짝 놀라서 고쳤지.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이 지식을 자랑하지만은 안전치 못해요. 우리 근데 발표에서 나왔는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응, 반드시 그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응, 우리 일상적인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응. 원효대서의 성교가 뭡니까 물으면은 모르지.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물으면 그런 식으로 차마 인공지능이라는 그 것이 원효대사가 뭐 섹스를 얘기했던가 싶고 근데 그것이 성스러운 가르치는 얘기는 알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번역한 거야. 그래 그런 식으로 그냥 엉뚱하게 번역하고 아까 우리 발표도 나왔지만은 무슨 흑인 문제 그런 것도 그냥 지들 그 백인이 개발한 거니까 그 위주로 전부 데이터가 축적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는 지식도 완전하지 않다.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인간의 의식 중에서 지식이고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으로부터 인간의 감정을 기계가 복제해요. 그거는 이제 한 흉내만 낼 뿐인데 잘못 감정 복제에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정의잖아요. 인간의 능력 중에 정신 능력에서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근데 의지를 어떻게 기계가 대신해요? 그거는 지가 그냥 비슷하게 할 뿐이지 인간의 의지를 갖다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지, 불성, 또 기독교의 어떤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어떻게 기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그런 그 직관에 의해서 우리 백소영 박사님이 많이 말씀하신 직관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칸트도 그런 말을 했고 직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거를 AI가 할 수는 없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일단은 흉내는 내지 흉내는. 근데 잘못 흉내내다가 훨씬 더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불서까지도 하게 되면 인간을 될 수 없고 그래서 역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AI 시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계속 이제 오니까 할 수 없지 피할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핵무기가 개발될 때 1980년대쯤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책을 냈냐면은 Living with Nuclear Weapons 그 핵무기와 함께 살기라는 책을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핵무기는 피할 수 없다. 양쪽에서 개발하기 경쟁을 했는데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 핵무기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핵무기를 계속 함께 살면서 핵무기의 그 위험성을 갖다 기원제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완화하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거를 AI가 잘못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고영환 박사님께서 윤리적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준을 자꾸 마련해가지고 그것이 AI가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박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영혼을 부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괴물이 되잖아요. 그 AI를 잘못 통제하면은 프랑켄슈타인이 돼요. 인간을 아주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견제 조치를 해야 되고 윤리적 기준뿐 아니라 법적 기준도 강화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티븐 호킹스 돌아가시는 스티븐 호킹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한 세계적 지식인들은 전부 다 AI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AI를 잘못 통제하면은 프랑켄슈타인까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그걸 또 피할 수는 없어요. AI에서
유용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점을 살리면서 우리가 그 위험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딴 것은 많지만은 그 정도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것은 결국 고용화 박사가 만든 그런 논문과 책을 자꾸 서평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평소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개념을 간대히 합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화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정철구 이사장님의 그 불교 입장 아니면 뭐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잠시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드리고자 했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는 이제 또 한 번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을 놓은 거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인공지능 스님을 보셨는데 인공지능 교회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믿는 교회.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벌써 오래전 몇 년 전 얘기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또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종교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물론 AI 인공지능이 목사인 거죠. 그러한 교회도 설립이 됐었고, 사람들이 되려 변하지 않는 사람, 인공지능을 나는 믿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 신도까지 생기는 그런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고요. 물론 이제 그 교회는 지금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교회도 있었다. 인공지능이 목사인. 그러면 또한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이 인공지능이 문제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만 선생님들께 알려드렸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하실게요. 네.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화 박사님의 그 윤리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미리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은 이미 현대 미술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76년에 상당히 긴 논고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게 과연 대치적 관계에 있느냐, 지금 해학적인 면을 많이 염려하셨는데 테크놀로지를 해학적인 면에서만 하면 긍정적인 어떤 결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서브리메이션에서 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 대체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예술 쪽에서 상당한 그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미래 예술에 대한 건 꼭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 연극, 뭐 건축까지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하도록 미리 많은 유도와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비알레라고 한 분이 이제 그 단적으로 뭐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예정을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 선적인 어떤 그런 동양의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말한 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성무 이사장님 얘기한 그 직관이라든가 또 이 감성의 세계, 예술에 대한 감성이 많이 거기 내포가 되는데, 또 육감이라든가 더 위로 올라가면 물론 영감까지도 들어갑니다만은 이러한 제 정신적 문제를 전부 다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발전시키면 너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AI가 지금 하나의 그 국면으로서 이렇게 표상으로 들고 올라왔는데 AI만이 아니죠. 테크놀로지의 전면적인 그 광범위한 영역으로 말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예술 쪽에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본 측면과 긍정적으로 본 양적 측면이 다 굉장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벌린 결과 굳이 그렇게 할 게 뭐 있느냐? 크리버 박사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크놀로지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중국이 맨 처음에 화약을 무기로 개발하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신비, 즐거움의 장르로 이끄는 인류 최초의 사례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런 것은 동양이 외려 승부적이다. 테크놀로지는 마치 서구의 어떤 산물처럼 보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치 전환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게 바로 윤리 문제죠. 그게. 예? 무기를 만들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이 화약을 가지고. 그 말로 그 폴로에 보면은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하면 눈물을 모으고 발포한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막 쓰러지니까 이제 이건 쓰지 말자. 대포는 이게 동방견문록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화약으로 즐거움을 위해서 쓰면은 이게 얼마나 멋진 그 인류의 앞으로의 문화가 될 것인가. 그걸 이미 예견한 게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그 양면에서 한쪽 면만을 보지 말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노력. 그 예술에서 이제 공헌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고 또 백승호 박사님도 아마 그렇게 해서 여기 또 종교적인 거기 쟁점에까지 테크놀로지가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뭐 오늘날 문명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위로 정신적인 세계에 접할 수 있을 때 가치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답변을 지금 토론 시간이에요? 뭐? 아니 토론은 발표 아니 시간에 토론이죠 토론. 지금 계속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니 질문 아니, 발표는 이거는 정식 끝나고 발표는 끝났고요. 보조 코멘트 예. 오늘 저 고양호 박사는 보조원을 두분 대신 물론 모시고 계십니다.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해양을 불러오는 인공지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가이드라인은 먼저 좀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림 그리는 로봇 또 노래하는 로봇 작사 노래 만드는 로봇 정도는 이미 약 인공지능으로 다 지금 기술로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옥션에 이미 그 그림이 또 팔리기도 했고 옥션에 나와서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고 네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순기능을 하는 인공지능들은 많은데 그 해를 주는 인공지능들은 뭔가 어떤 장치를 먼저 우리는 좀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저는 하고자 했던 이야기 맞고요. 다양하게 지금 인공지능이 여전히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고 정말 어느 날 나를 대신해서 많은 영역의 것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이 대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도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카톨릭 양대 산맥을 이루는 또 종교하는 또 카톨릭에서도 교황청 생명학술원에서도 이미 6가지 윤리 요구 원칙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교황청에서도 제가 못 찾았는지 불교계에서 만들어내는 원칙은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의 6가지 윤리 요구 원칙을 있는데 뭐 투명성, 포괄성, 책임성, 공평성, 안전성, 사생활 보호에서 6가지예요. 그 중에 이 투명성이 또 첫 번째로 투명성이 있는데 왜 투명해야 되냐면 그런데 이 투명에서도 또 그 개발자 입장에서 또 보면은 개발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이 너무 강한 원칙들이 만들어지면은 개발이 또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개발을 억누른다고 발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시대는 어차피 변하고 발전이 돼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 안에서 아까 강의 중에 있었던 그 알고리즘의 문제들, 분명히 개발자나 기업은 그렇게 데이터를 입력한 게 아니었는데 스스로 얘네들이 학습을 하면서 딥러닝화 되면서 로봇끼리 싸우게 되고, 싸움의 그 모양새는 귀여웠죠. 그게 도서관에서 이 안내를 하는 로봇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드론뿐만이 아니라 또 이 얼굴 인식, 뭐 딥페이크들, 이러한 오류들을 내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개발자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오류를 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랬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의도해서 만들었는지, 아까 고릴라를 인식했을 때 인종차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오류를 낸 건지, 이러한 것들, 문제들 때문에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황청 카톨릭에서는 제일 원칙에 들어가고요. 저 또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가장 그 선의에다 제가 또 넣었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안정성, 공정성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공정하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누리고 알아야 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정성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우리 저 네. 고영아 박사님 좀 말씀을 강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저 손 교수 뭐 질문 있으면 말씀. 지금 토론은 뭐? 네, 지금 토론. 질문 겸 토론. 내가 그럼 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쪽에서 마이크 이걸로 썼어요. 그냥 그걸로 안 돼요.